에코프로가 캐나다 지역에 배터리 양극 소재 공장을 건설한다는 내용은 사실 5월 달에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5월 23일 날 일자로 최초로 공개가 되었고, 현금 출자를 통해서 북미 지역 내에 있는 양극화물질 공장 신설을 위한 자금을 출자하겠다라고 공시를 내었고요. 1분기에 무자본 설립이 되었고 2023년 12월 29일까지 분할 출자 예정입니다. 이게 원래 8월 31일까지 하는 거였는데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일자가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퀘벡주 베칸쿠아에 들어설 배터리 양극 소재 공장 건설을 담당하는 게 요 에코프로캠 캐나다 LP고요. 이걸 만들겠다라고 오늘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게 완료되었다라는 공시는 따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금 출자를 했고 진행 중이고 공장 건설을 담당하게 될 에코프로 캐나다 LP도 설립 예정이다.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에코프로의 현재 양극재 글로벌 생산 맵입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헝가리, 캐나다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국내가 연산 그 톤수로만 보면 훨씬 더 큽니다. 2배가량 돼요. 캐나다에서 45,000톤, 헝가리에서 108,000톤인데 이걸 합쳐도 이 국내의 절반 정도 되는 거죠. 헝가리 공장은 24년도에 완공 예정이고 캐나다는 26년도 완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캐나다 공장 설립 프로젝트를 베칸쿠아 프로젝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에코프로비엠이 100% 지분으로 현지에 거점을 마련을 했고 공장 터파기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SK온과 포드랑 합작법인이 설립된다면 공장 건설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합작법인 설립 이후에 LP 설립 공식화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장 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프로젝트에 1조 2천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될 텐데 이 중 절반은 에코프로캠 캐나다 LP가 담당할 거고 나머지 절반을 캐나다 퀘벡주 정부 보조금이 투입됩니다. 캐나다는 국가 단위도 있는데 주 단위로도 보조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 베칸쿠아 프로젝트가 좀 의미 있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완성차와 배터리 셋업체가 공동으로 같이 사슬을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밸류체인이죠. 를 구축해서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배터리 소재 공장과는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만 본다면 합작법인 설립된다면 SK온 포드 합작법인 설립되면 그때부터 공장 건설을 본격화할 수 있을 거고 이번 프로젝트에선 절반 정도를 퀘벡주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다. 세 번째는 이게 완성이 된다면 밸류체인이 공동으로 구축되어서 추진된다는 점이 매우 차별점이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헝가리는 이미 진행이 시작됐습니다. 데브레첸 프로젝트라고 불리는데 이때도 1조 3천억 원 정도를 썼고요. 4월 달에 착공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양산 목표를 2025년도로 잡고 있는데 빠르면 2024년도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완공 자체는 24년도 말 정도로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양산이 되려면 2025년도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진행했었던 데브레첸 프로젝트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이게 의미가 큰 이유는 요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가족사들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수산화 공정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맡고 질소 산소 공급을 에코프로 AP 쪽에서 참여를 하는데 에코프로 그룹사 내에서의 역량이 발휘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헝가리 공장이 완성이 되면 국내 기업은 최초로 유럽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게 됩니다. 물론 요거는 셋업체를 논외로 하고 양극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들 내에서는 유럽 현지에 생산 공장 가지게 되는 최초의 업체입니다. 이걸 시작점으로 다른 지역들도 공략을 하겠죠.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포항 블루베리 캠퍼스 용지 매입을 했고 2조 원 투자를 한다. 이러한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게 클로즈 룹 시스템입니다. 요거를 연초에 코엑스에서 진행이 되었었던 배터리 박람회에 방문하신 분들은 저 포함해서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부스 중간에 있는 게 딱 써져 있는 클로즈 룹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냥 간단히 표현을 하자면 그냥 내가 조달에다가 원자재 쓰고 이걸 가지고 완성품 만들고 거기서 발생되는 폐배터리를 다시 또 분해하고 원료를 빼다가 에코프로비엠에 공급한다. 약간 순환 서클을 돌린다. 이 사이클 자체를 계속 돌릴 수 있다.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포부를 보여주는 건데 폐배터리 재활용은 에코프로 CNG, 전구체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에서 하고 수산화 리튬 가공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최종 제품은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EM이 각각 담당을 하고
여기서 쓰이는 고순도 산소와 수소는 에코프로 AP가 공급을 하고, 이 과정 자체를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원가 경쟁력 잡을 수 있고 물류비 절감할 수 있고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가장 맞닿는 거는 이제 원가 경쟁력과 물류비 절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나중에 스마트 팩토리까지 구축을 하게 되는 단계가 온다면 이 클로즈룹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구축하게 될 수직 계열화의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그냥 공장을 건설을 하고 포항에다 뭐 이렇게 짓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엔 수직 계열화를 기본으로 깔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당장에는 수직 계열화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간과할 수 있는 시장일 수 있겠지만, 당장 캐파와 매출에 집중하지 않고 이익률에 집중을 하고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그런 시장이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캐파는 무한정 상승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수준 되면 유지를 하죠. 이 안에서 수율을 잡고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그런 방향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이 바닥인데, 25년도에서 27년도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더 많이 부각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사실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나와가지고 진행을 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에코프로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자금 조달을 반대하는 임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업이 되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설득을 했고, 이에 따라서 포항시에 제안 영일만 프로젝트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5.15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하는데, 이게 5점 매출의 15% 영업이익률입니다. 이게 15%가 높지도 낮지도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15%면 엄청난 겁니다. 일반적으로 덩치가 좀 커진 다음에 돈을 꾸준하게 잘 버는 기업들이 7%에서 한 12%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15%부터는 약간 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 기업들 중에서 어떤 분기에는 뭐 40% 혹은 뭐 몇십 퍼센트 달성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고 나서 사이즈가 커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10% 이상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9%는 목적을 잡고 있는 게 1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계속 만들어 보겠다라고 지금 포부를 다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클로즈룹 에코시스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었고,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 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이거에 대해서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요 클로즈룹 에코시스템을 모델링 해가지고 벤치마킹하고 있는 타 업체들이 많다라는 점은 뭐 이게 얼마나 우수한 구조인지 증명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회장의 계획은 뭐 내부에서도 얘기가 오가겠지만, 양극 소재만 생산해서는 안 된다, 이걸로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100이 있다면 그중에 60에서 70% 정도를 컨트롤해야 된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제 에코프로도 에코프로고, 뭐 포스코 퓨처엠이든 포스코 홀딩스든 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미리 무언가를 좀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게 차별점을 가져가는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은 사실 이 정도 내용만 공유드리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5월달에 한번 계획이 나왔던 공시이고 자금 현금 출자를 통해서 진행이 될 거고, 원래 8월달에 완료가 되는 건데 12월 29일 2023년 말까지 좀 밀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장 착공을 담당하게 될 법인을 하나 설립하겠다라고 계획을 말했고, 결국 이게 착공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포드와 SK온과 합작법인이 설립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 그럼 순서대로 보면 합작법인 설립되고 나서 저 공장 착공 시작하고, 이게 총 완료되려면 26년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 근데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게 이 헝가리 공장 24년도 완공 예정이고,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시작 가능하다. 그 외에도 국내도 지금 수직 계열을 강조하면서 계열사들이 좀 빠릿하게 사업에 참여 중이고, 이러한 수직 계열의 장점은 뭐 단순하게 보면 물류비 절감, 뭐 원가 경쟁력들도 있겠지만, 향후에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서 생산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근 장이 좀 어렵습니다. 뭐 장이 많이 빠진다 올라간다랑은 좀 별개로 장이 국내 장이나 미국 장이나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고, 분석하기도 좀 어려운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 안에서 현명한 판단들을 하시고 중심 잘 잡으셔서 좋은 수익 많이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